이번 시간에는 실기 45문제 보실게요. 36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향을 돕는 방법은 1.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넣는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4.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솜으로 닦아준다. 5.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주입을 하게 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솜으로 입안을 닦으면 안 되겠죠. 젖은 꺼즈 이런 걸로 닦아야 되고,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에 지난 영양액은 끓이는 게 아니라 버린다가 답이죠. 끓이는 게 아니라 버린다라고 하면 답이죠. 37번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5번이죠.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을 하고요. 신맛이 강한 음료는 어떻게 돼요? 침을 고이게 해서 침 때문에 사례가 걸리게 된다. 그리고 음식물 먹을 때는 말 걸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와 목은 약간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여야 되는 거죠. 앞으로 숙인다. 38번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음식에 섞어 먹인다. 2.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4.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5.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정답은 5번이죠. 가루약 나오면 무조건 숟가락이 나와야 돼. 숟가락에 담아서 물을 약간 넣어서 녹여서 먹이고, 만약에 용량이 적다라고 하면 주사 바늘이 없는 무침 주사기를 사용한다 그랬죠. 39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예,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라벨이 없는 반대쪽으로 따른다 그랬죠.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따르는 게 아니라 버린다고요. 계량컵은 눈높이 아래가 아니라 눈높이에 맞추어서 따라야 되고요. 약병 뚜껑의 안쪽은 바닥이 아니라 위를 향하도록 해야 되고요. 병 입구 안쪽은 손으로 닦으면 안 된다 그랬죠. 감염 때문에. 40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온 안연고는 꺼즈로 닦아버린다. 3. 상부 결막락 위에 넣어준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5. 투여 후 눈을 꺼즈로 30분간 덮어둔다. 2번이 답이죠. 튜브에서 처음 나온 안연고는 오염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꺼즈로 닦아버린다 그랬어요. 투여 전에 멸균 솜으로 눈을 닦는 거는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되고, 상부 결막낭이 아닌 하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그랬죠. 4번에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닦아서 버린다. 닦아서 버린다. 5번에 투여 후 눈을 꺼즈로 30분간 덮어두는 게 아니라 투여 후에는 안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구를 굴린다. 그죠?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2. 침상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에 침상머리를 올려서 자유를 취해야 되겠죠. 침상 배변은 뭐예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대상자한테 간이병기를 대어주는 거죠. 간이병기를. 그래서 간이병기를 대어주고 나서는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상체를 올려서 앉아야지 아랫배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거동이 불편한 침상 배변자에게 이동병기는 침상 위에서가 아니라 침대 밖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서거나 앉을 수 있는 대상자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동변기는 해당이 안 되고,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 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변비에 걸릴 수 있어요. 자꾸 참으면. 그리고 4번은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해주고, 섬유질이 적은 걸 주면 안 되고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줘야지 변비에 걸리지가 않죠. 42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 한다. 2. 변기 앞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3.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4.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정답은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줘야 돼요. 잔존 능력을 살려주기 위해서라죠. 잔존 능력.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가 아니라 밝게 해줘야 되고요.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가 아니라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해줘야 되고요. 배뇨할 때는 바로 옆에가 아니라 문 밖에서 기다린다 그랬죠. 근데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뭐를 해요?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그랬죠.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시켜야 되고요. 화장실 문 앞에는 작은 매트를 깔면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그러면 맞을 수 있지만 미끄럼 방지 매트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계속 작은 매트 깔아준다 나오는데 이거는 틀린 거다.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이동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4.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있으면 손소독제로 닦아준다. 5. 이동변기통을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이동변기통은 세척을 해서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돼요. 햇빛이 아니라 햇빛에 놓으면 이동변기가 플라스틱처럼 돼 있잖아요. 갈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본체랑 변기랑 같이 세팅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돼요. 1번에 이동변기 밑에는 수건이 아니라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 돼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변기가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2번에 대상자의 두 발은 바닥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닿게 해야 돼요. 닿아야지 안정적으로 배변을 볼 수가 있고요. 이동변기의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가 아니라 그때그때 즉시 버린다. 즉시 버린다. 4번은 대상자의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 소독제가 아니라 물과 비누로 닦는다. 그러면 답이 되겠죠. 44번 유치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3.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군 후 비눗물로 세척한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은 3번이죠. 소변의 양과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소변 주머니를 1일 1회 세척이 아니에요. 버린다예요. 버린다. 근데 꼭 1일 1회 이상 1회 이상 버려야 되고요.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낮게 높게가 아니라 낮게 위치해야지 역류성 감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고요.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눗물이 아니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세척 아니에요.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그 다음에 5번에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게 아니라 보고한다가 답이죠. 보고. 45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 수면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떨어내고 재사용한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이게 뭐냐면 배변 배뇨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있다 하더라도 변기를 사용해서 이게 잘 된다라 하면 굳이 기저귀를 찰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2번에 창문은 닫아둬야 되는 거죠. 닫아둬야 되고 피부 발적이 보면 문지르며 마사지가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규칙적 몇 번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가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기저귀에 대변이 묻어 있으면 버려야 되겠죠. 떨어내고 재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46번 통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10도 정도의 물로 감긴다. 3.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4.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5. 두피 손상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정답은 3번이죠.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그랬죠. 식전 식후는 머리를 감기는 거 아니고요. 물의 온도는 35도이고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가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닦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리는 거죠. 두피에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르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랬죠.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3.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이죠. 두발 전용 세정제는 머리에 발라서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마사지를 해야 된다고요.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에 닦는 게 아니라 바로 거품이 나도록 뭐를 해요? 거품 나도록 마사지를 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세정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번은 세정제를 손에 적시는 게 아니라 머리에 직접 적셔요. 그래서 거품을 낸 후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예요.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에는 세정제를 물에 타는 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도한다.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시도한다가 답이죠. 48번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2.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4.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정답은 4번이죠.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닦아요. 회음부 청결을 할 때는 다리를 쭉 펴는 게 아니라 무릎을 세우고, 그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아줘야 되는 거고,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가 아니라 물로 닦아야 되고요.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되겠죠.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등 밑에 까는 게 아니라 몸과 다리를 덮는다. 몸과 다리를 덮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마른 목골로 요거를 덮고 몸과 다리를 덮고 바깥쪽에 있는
요 끄트머리에 있는 걸 다리 쪽으로, 바깥쪽으로 감싸서 이렇게 덮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회원부를 가려지겠죠. 그래서 무릎을 세운 상태로 물을 붓고 비눗물로 닦고 또 물을 부어서 그러니까 그 밑에는 변기가 되어져 있겠죠. 밑에는 변기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붓고 비눗물로 닦고 다시 물을 부은 다음에 변기를 빼고 닦아줘야 되겠죠.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야 되겠죠. 그죠? 49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와 닦는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팔, 윗팔에서 손목 쪽으로 2. 유방, 목에서 배꼽 쪽으로 3. 복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 회음부,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5. 다리,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정답은 5번이죠. 뭐예요? 말초에서 어느 방향으로? 심장 방향으로 닦는다 그랬죠. 그럼 말초에서 심장은 손목에서 윗팔, 유방은 동그라니까 원을 그리듯 한다죠. 그리고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까지 맞죠. 근데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해줘야 되고요. 회음부는 요도에서 항문 방향,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말초에서 심장 방향으로 닦아줘야 돼요. 50번 편마비 내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뭐 한다 그랬어요? 입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입히는 거는 입마죠. 입마. 그리고 머리는 가운데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있는 쪽 입히고 머리 넣고 건강한 팔을 넣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다나 이렇게 되죠. 51번 그림과 같이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3. 몸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5.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정답은 2번이죠. 이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다리 쪽을 살짝 올려놓으면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 있겠죠. 52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정답은 5번이죠. 5번에 보시면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돌려 눕힌다 그랬어요. 옆으로 돌려 눕히기죠. 그래서 대상자가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 대상자를 어디로 지금 왼쪽이 마비라 그랬죠.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이 불편한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린다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요양보호사의 위치예요. 대상자의 오른쪽에 가서 서야 되겠죠. 옮기고자 하는 쪽에 가서 서서 그 다음에 대상자의 몸을 만들어줘요. 무릎을 세우고 손을 가슴에다 놔요. 그쵸? 2번 라죠.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히죠. 그쵸?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혀요. 그 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고 어깨 뒤로 빼고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그랬죠. 뒤로 빼요. 그리고 앞에 베개 대주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면 뺄수록 대상자가 편안해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돌려 눕혔을 때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은 굽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굽힌 자세가 되게 하려면 엉덩이를 뒤로 빼고 그럼 무릎은 무릎을 세운 상태로 옆으로 돌렸으니까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 엉덩이는 뒤로 뺐죠. 그래서 둘 다 굽힘 자세가 돼야 편안하다라는 거죠.
53번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휠체어 발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대게 놓는다. 몇 번이에요? 네, 5번. 맨 마지막이 뭐야? 맨 마지막은 발을 올려놓는 거죠. 대상자의 휠체어에 앉힌 다음에 깊숙이 앉혀요. 그리고 나서 다 앉았으니까 발판을 펴서 발을 올려놓는 게 맨 마지막이죠. 근데 나는 몇 개? 하나밖에 없죠. 나가 끝인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깊숙이 앉히고 발을 올려놓는다. 근데 휠체어를 갖다 놔야지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다 가나 이렇게 되는 거죠. 54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이 편마비예요. 1.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몇 번이에요? 예, 불편한 쪽 다리와 보행기. 그 다음에 나머지 다리는 앞에 나간 발만큼 옮겨준다 그랬죠. 오른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왼발이 나가야 되겠죠. 55번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2. 순간적인 빠른 동작으로 일으킨다. 3. 허리를 굽혀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4.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킨다. 5.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정답은 5번이죠. 발은 모으는 게 아니라 벌리고 서서죠. 벌리고. 그쵸? 그 빠른 동작 이런 거 안 돼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는 굽히는 게 아니라 펴고, 한쪽 다리가 아니라 양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서 지지면을 넓히는데 이 앞에 나간 발이 하는 역할은 대상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56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몇 번이에요? 여기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되면 바퀴의 공기압하고 브레이크죠. 그래서 몇 번이에요? 가하고 다죠. 다. 그리고 타이어의 공기압. 그 다음에 브레이크. 57번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욕 증가, 2. 피부 발진, 3. 갈증 감소, 4. 전신 부종, 5. 소변 횟수 감소. 정답은 5번이죠. 탈수가 있다는 거는 물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갈증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 물이 부족하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갈증은 증가. 그리고 먹은 게 없으니까 소변 횟수는 어때요? 물이 없으니까 나올 소변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소변 횟수는 감소가 답이 되는 거죠. 58번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2.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3. 몸에 걸친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4.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마른 수건이 아니라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아야 되고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해서 불을 끄니까 불이 더 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몸에 걸친 모든 옷을 하나도 안 남기고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어 옷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만약에 나일론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러붙어요. 벗지도 못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코하고 입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면 화재가 일어나면 그 열기 때문에 코로 다 열기 입으로 들어가서 기도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면서 불을 꺼야 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건 아니죠. 만약 올라가게 되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59번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대상자, 2.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대상자, 3.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4.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 5. 호르몬 제제를 복용 중인 갑상샘 기능 저하증 대상자. 정답은 3번이죠. 낙상 위험은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는 뭐예요?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는, 그럼 어지럽잖아요. 식은땀 나고. 이런 사람들이 낙상 위험이 높죠. 척수 손상을 입은 사람은 어때요? 못 움직이기 때문에 낙상이 되지를 않아요. 예. 그렇다고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맞은 사람이 낙상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침상 안정 중인 사람이 내려올 일도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따도 잘 나와요. 59번. 60번. 식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2.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씻게 한다. 3. 식사 후 2~3시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씹기장애. 잘 못 씹는 사람이니까 애기들 병원에 입원하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숟가락으로 긁어서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육을 긁어서 주면 되겠죠. 안 씹어도 되게. 61번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1. 비닐모자, 2. 나일론 양말, 3. 합성 섬유 바지, 4. 견섬유 블라우스, 5. 폴리에스테르 티셔츠. 정답은 4번이죠. 견섬유 블라우스. 벌레가 잘 먹어요. 견섬유 블라우스. 견섬유가 벌레들이 잘 해충의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방충제를 넣어서 보관해야 돼요. 62번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평소 이용하던 이동 보조 도구는 가지고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행기 이런 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일정이 아니라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야 되는 거고, 진료 결과를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는 기관장에게는 알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진료를 했는데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관장에다 알려야 되겠죠. 비밀이 아니고. 63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2.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3.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5.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대상자가 처방이 바뀐 다음에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해요.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면 이때는 그 증상을 메모해서 병원에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64번.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2.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3.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4. 투명한 유리 출입물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5.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5번이죠. 휠체어에 앉아있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해주면 되겠죠. 방문은 밝은 색으로 해야 되고 밤낮을 환하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밤에는 밤처럼 낮에는 낮처럼 해놔야 되는 거고
방은 2층보다는 1층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투명한 유리 출입문, 눈에 안 보이니까 부딪힐 수 있죠. 그래서 유리문에는 유리 조심 아니면 그림을 붙여놔요. 6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2.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3.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4.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5.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4번이죠.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수건 접었다 폈다 하면서 좋다고 콧노래 부르고 있는데 콧노래 그만하라고 적고 있는 수건 치우고 이거는 화를 돋구는 거죠. 그냥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면 되는 거죠. 66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 소음을 없앤다. 2.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나머지는 뭐예요? 더 자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점심 식사를 계속 졸고 있는데 자게 만들면 푹 자고 밤에 또 잠을 안 자겠죠. 그래서 함께 장을 보러 나가면서 좀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졸지 못하게. 67번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2.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3.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4. 단추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5.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2번이겠죠. 단추를 입에 넣는다는 거는 이 치매 대상자한테 이식증이 온 거예요. 이식증. 이식증은 다른 먹을 식. 음식이 아닌 거를 먹는 증상이 이식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식증이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간식과 바꿔 먹자고 한다. 또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뺏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좋아하는 간식과 바꾸자고 한다가 답이에요. 대상자 뒤에 서서 하임리법 하는 거는 이건 뭐예요? 기도가 막히는 기도 폐쇄일 때 그때 시행하는 거가 하임리법이죠. 그리고 단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뱉으세요라고 설득하면 설득이 되겠나요? 맛있다고 먹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고 또 대상자한테 단추를 보여주면 이거는 음식이 아니에요라고 설명한들 이걸 안 먹겠어요? 이미 먹을 거라고 입에 넣는데 그거는 안 통하고 좋아하는 간식과 바꾸자고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68번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정답은 1번이죠.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한다는 거는 화장실 가고 싶다는 그런 표시이죠. 그래서 화장실로 데리고 가면 되고요. 69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2. 반지를 찾아서 갖다 준다. 3.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4. 평소에 기중품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5.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여기서는 정답은 1번이죠. 이거는 뭐예요? 도둑망상이 나타난 거예요. 도둑망상. 도둑망상이 나타나면 요거를 대상자가 물건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부정하지 말고 뭐를 해요? 함께 찾아본다. 함께 찾아본다예요. 예를 들어서 반지를 찾아서 갖다 주잖아요. 그 순간에 찾아준 사람은 도둑, 니은, 놈이든 그러니까 찾아주면 안 돼요. 같이 찾더라도 대상자가 찾게 해야지. 아이고 사람 내렸는데 아이고 어르신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다가는 도덕 니은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찾으니까 네가 갖다 놓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상자는 이미 찾아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찾아봤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같이 찾아본다는 건 서랍일을 열더니 여기 있네요 이러면 그거는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둑으로 몰린다라는 거예요. 70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침해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의 대처 방법은 1.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2.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3.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4. 손을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몇 번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1번이죠. 제일 좋은 거. 네,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치매 대상자 고함 치료 그럴 때 같이 큰 소리 내면요. 진정이 안 돼요. 더 큰 소리 나고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71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모른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려요. 그럼 뭐예요?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몸빼 바지 이런 거 입히면 되죠. 지퍼가 없으면 올려달라고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퍼 자꾸 내리면서 올려달라고 그러면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가 답이에요. 72번.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여 듣는다. 정답은 4번이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7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이때 요양보호사. 1.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2.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3.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자,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5.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정답은 3번이죠.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공감 반응이죠, 공감. 74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정답은 4번이죠.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75번. 난청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76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2.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3. 지금은 여행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4.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정답은 2번이죠. 2번. 공감 반응에 드라마를 보니 여행을 가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77번.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구토를 심하게 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정답은 5번이죠. V 사인. 목을 움켜쥐면서 말을 잘 못해요. 기도에 뭐가 막히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침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 대상자한테 목에 뭐가 걸렸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8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3. 입에 꺼즈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이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침을 흘려요. 몸이 뻣뻣해져요.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기를 할 때는 뭐를 마시게 하면 안 돼요. 먹을 걸 주면 안 되고 팔다리를 꽉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추나 뭐 이렇게 지퍼 같은 거 있으면 뭐 넥타이 이런 게 있으면 좀 풀어줘서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고 입에 꺼즈를 넣게 되면 이 꺼즈가 혀를 밀어요. 그래서 이 혀가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꺼즈나 손수건 이런 거는 입에 넣지 않아요. 그리고 5번은 뭐예요? 이거는 기도 폐쇄할 때 하임리법이죠. 기도 폐쇄할 때. 이거는 아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이 침 흘리는 거가 옆으로 흐를 수 있게. 그래서 이 침이 목구멍으로 가서 기도를 막지 않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이 대상자의 경기하는 양상을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팔다리 꽉 잡지 않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고 그냥 지켜보면 돼요. 한 5분 정도 안에는 경기가 멈춘다라는 거죠. 근데 5분 이상 되는데도 안 멈추고 계속해요. 또 안 하던 대상자가 경기를 해요. 그러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여기 명치예요. 명치. 배꼽. 그러면 여기에 칼돌기가 있어요. 칼돌기. 칼돌기는 검상돌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모양이 이렇게 안쪽으로 배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 칼돌기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장기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돌기를 피해서 여기에 흉골, 이거 속 터져 하는 요 흉골 있잖아요. 여기 가슴, 왜 뼈, 여기에다 여기를 눌러줘야 돼요. 심장이 요 밑에 있어요. 근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 흉골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할 때, 매 압박을 할 때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말아야지 여기 눌렀다가 여기 눌렀다 하면은 이 칼돌기를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칼돌기를 누르지 않게 하려면 이 손꿈치, 요 손바닥 요 끝에를 손꿈치라고 그래요. 이게 바닥에 닿았을 때 손을 뗄 때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손바닥 끝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분당 가슴을 압박하는 횟수는 100에서 120회예요. 그리고 가슴은 2cm가 아니라 5cm 정도 누르게 돼야 되고 압박은 누르는 거죠. 이완은 눌렀던 거를 어떻게 해요? 손을 떼야 되는 손바닥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50만큼 눌렀으면 얘도 50만큼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50대 50이다라는 거죠. 80번 심정지 내상자에게 심폐소생술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손상 최소화, 3. 면역 기능 강화, 4. 신장 기능 향상, 5. 근골격 손상 회복. 뇌손상 최소화죠. 심폐소생술하는 건 뭐예요? 산소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가슴을 누르는 거는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순환. 입으로 불어주는 거는 산소를 넣어주고 그 산소가 몸을 돌 수 있게 가슴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라는 거는 심장과 폐, 인공호흡 같이 하는 거. 그거를 심폐소생술이고 요즘은 민간인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해요. 가슴 압박 소생술. 그래서 그냥 가슴만 눌러주는 거예요. 인공호흡은 안 하고 가슴만 눌러주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80문제 풀어봤습니다.